설마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이야. 설마 한국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역사를 뒤집을 만큼의 조용하지만 거대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천 년에 걸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가장 안전하고 번영한 땅만을 골라온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뉴욕과 런던의 대저택을 버리고 가재도구를 챙겨 잇따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과 이주지로 한국을 택한 충격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기적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조사관으로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취재 끝에 발견한 것은 서구 언론이 결코 보도하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한국으로 쇄도하는가? 그 전모를 지금부터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이동이 시작된 한국,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 유대인 사회의 중핵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한 대규모 이동 엑소더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에 서구 금융계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자랑하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 안전한 곳을 버리고 동방의 작은 나라로 향하는가? 수많은 금융 분석가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의 한 시사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저의 출신 성분은 전 세계 동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특별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대대로 물려받은 지혜와 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회가 풍부한 곳을 선택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활 거점은 늘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서구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럽의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그 선택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럽 전역에 퍼진 유대인 사회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명문가와 자산가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투자의 실패나 무모한 객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단순히 몇몇 가정이 이주했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식인, 그룹 전체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온 런던 교육재단의 이사장은 마치 필사적인 절규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으로 떠났던 동료 교수들조차 지금은 하버드나 스탠퍼드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한국의 대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교육과 인재의 질은 우리가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에 담긴 절실한 확신은 제 생각을 근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와 학문을 움직여온 유대인들의 놀라운 판단력과 미래 예측 능력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조사관으로서 이 대이동의 진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중심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유럽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은 마치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취재 목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유럽의 도시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거리가 어두컴컴해지고 항상 뒤를 경계하며 걸어야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나 범죄는 일상적인 뉴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혹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시민의식은 미성숙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 첫날,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밤늦게까지 취재하던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제가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하던 고성이나 위압적인 다툼
혹은 노골적인 범죄의 그림자가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조용하고 온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조차 서로에 대한 깊은 경의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 유대인 이주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도중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강 공원의 벤치 위에 누군가 고가의 노트북과 명품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1초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을 물건들이 수십 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카메라를 켠 채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짐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엄격한 감시 시스템 없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주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도 바로 이 치안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조차 혼자서 안전하게 통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선의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유럽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얻을 수 없었던 일상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범죄를 억누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최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한국 사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관과 상호 존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유대인이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집단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은 항상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엄격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 점이야말로 이주자들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한 과학영재 고등학교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날 제가 가지고 있던 지적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진지하고 주체적이었으며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선 깊은 토론과 분석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미래를 향한 강렬한 탐구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인류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이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수업 태도가 산만해지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실은 마치 거대한 지적 에너지가 응축된 실험실 같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끼리의 소통은 극히 높은 경의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압도적인 협력 체제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복잡한 과제에 대해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단시간에 도출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폭발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주한 유대인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최고의 사립교육을 위해 수십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집중력과 순수한 지적 호기심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강렬한 지성과 공동체에 공헌하고자 하는 깊은 윤리관은 우리가 유럽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미래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저의 가설을 붕괴시키는 문화적 대사건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높은 정신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뛰어난 지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능을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며
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유대와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단순히 교육에서 비롯된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추진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기술과 과학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정비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기능하고 있었으며 한국이 왜 세계의 미래 인재 육성소로 부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주자들과의 깊은 대화는 제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감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더 이상 유럽에서의 불안이나 치열한 경쟁은 없었고 대신 평온과 깊은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공한 금융가였던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학비를 지불했고 그 대가로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고액의 경비 비용과 끝없는 사회적 긴장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공교육 수준과 사회 안전망 덕분에 더 이상 막대한 학비에 쫓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의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 워라밸가 정착되어 있어 저녁 식사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도 살 수 없었던 아이들의 안전한 미소를 매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압박 없이 최고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인간적인 행복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이주자는 한국인의 극히 정중한 친절함과 높은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연시되던 차별적인 시선이나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을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길을 잃을 뻔했을 때 주변의 한국인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달려와 보호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까지 도와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 대가를 바라거나 불쾌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지, 보편적인 인간애가 어떻게 사회를 지탱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지막 요새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호기심을 가질지언정 결코 배척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명문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저명한 학자와의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가 개인의 성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호 신뢰와 집단의 지혜가 사회를 움직이는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잃어버린 인간적인 유대가 여기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하나로 당열하는 한국인의 정신력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분하지위라는 거칠애뿐인 성공을 쫓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과 윤리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다는 통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유럽 사회에서 이토록 인간적인 안심과 존중을 느끼며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경시했던 것은 우리였지만 실제로는 더 고등하고 안정된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은 오만한 저 자신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저는 이제 한국의 결점을 찾기 위한 취재가 아니라 한국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각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재한 놀라운 진실을 유럽 본사에 보고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경멸과 노골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의 안전한 거리 경이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이주자들의 깊은 만족감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는 일방적인 선전 혹은 문화적 충격에 의한 과대평가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신은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보에 속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친절함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회 문제나 경제적 불안정함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당신은 기자의 중립성을 잃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진실을 부정하는 그들의 오만함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유럽의 편집자들은 여전히 서구 중심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려 했고 한국이 자신들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 혹은 모방만 할 줄 아는 아시아의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 경력과 신뢰를 걸고 진실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낮은 범죄율을 강조하자 그들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전체주의적인 사회일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며 제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감시사회라고 깎아내리며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 행복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취재보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뤄낸 진정한 발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서구 엘리트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사의 노골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저의 개인적인 안정과 수십 년간 쌓아올린 커리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유럽 사회가 한국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우수함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실패를 증명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취재자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유럽 본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가 직접 만난 이주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제가 촬영한 한국 사회의 경이로운 장면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희망이 담긴 인터뷰는 어떤 조작도 불가능한 강력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탐사 보도를 유럽의 메인 채널이 아닌 전 세계의 수많은 유대인 커뮤니티와 자유로운 정보 채널을 통해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서구 언론의 통제를 벗어나 진정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의 대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한국이라는 구원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단순한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기준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유럽이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힘차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협박하며 즉시 유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기자를 시작한 이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윤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우수함을 세계에 증명함으로써 쇠락해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독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은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 유대인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압도적인 교육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담은 장면은 자녀를 둔 전 세계 부모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취재한 내용은 오만함에 가려진 거짓된 현실이었으며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와 윤리가 실현된 미래 사회였습니다. 이 보도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이주자 개인의 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구미의 대규모 유대계 투자 회사가 한국으로의 투자 펀드를 개설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그와 동시에 유대인 사회의 핵심적인 자산과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본이 한국의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높은 인적 자원에 투자되기를 원한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으며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결정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혁신적인 자본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우수함을 경제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민자들이 짐을 싸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의 축이 한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생 또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럽에서 끝없는 불안과 뿌리 깊은 지적 오만함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기자의 커리어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인생의 안정과 자손들의 밝은 미래라는 궁극의 가치를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유럽에 남아있는 제 가족에게도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준비하자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해 보낸 평화로운 일상과 이주자들의 깊은 안도감을 담은 영상 기록을 보고 큰 기대감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에 강한 매력을 느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열렬한 희망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그 진지한 눈빛은 제가 내린 모든 결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계속해온 조사관으로서의 인생을 깨끗이 정리하고 한국의 한 권위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대인들의 한국 이주 현상은 단순한 이민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오만함과 윤리적 패배에 의해 붕괴하고 있는 서구 문명에 대한 한국의 엄숙한 경고이며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윤리가 최고의 가치로 실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한 가정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정과 놀라운 배려를 경험했고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최첨단 기술 이전에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높은 정신 수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인의 여정은 항상 최고의 안전과 기회를 찾아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최종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재와 가장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럽의 낡은 관점에서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이며 서구 사회는 한국이 이뤄낸 이 놀라운 시스템을 겸허히 배우지 않는다면 시대의 흐름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로 불안과 후회를 경험했지만 이제 한국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안전과 미래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그 물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희망에 찬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과연 경제 규모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국으로 향한 그들의 선택은 평온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